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국내 증시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다우지수가 만선이 붕괴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는 비교적 강하죠. 장중 등락을 거듭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 들어서 있는데요. 중국 증시의 낙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시황 상황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현재 코스피 지수가 다시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7포인트 오르면서 15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뉴욕 증시 하락 마감 소식에 16포인트 하락한 1565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9시 반 구간 이후에 상승 전환하다가 다시 11시 반 구간 이후로 다시 상승하면서 1590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다음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국어를 연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1,800원 넘게 매물을 쏟아내고 있고요. 반면 개인과 기관이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1,300원 사고 있고 기관이 390억 원 사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폭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4포인트 오르면서 46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미 증시 하락 소식에 460선대에서 출발했습니다. 개장 초 460선이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개인들의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현재 460포인트 후반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유일하게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295억 원 사고 있고 반면 기관과 외국인이 113억 원, 169억 원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음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6거래일 만에 하락하면서 124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17원 하락한 1236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환율은 역의 환율을 반영하면서 11원 내린 1242원에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폭등에 따른 기술적인 조정으로 환율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먼저 코스피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 IT주인 삼성전자가 현재 76만 원을 회복하면서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생명은 반등 하루 만에 하락하면서 다시 공모가 밑으로 하락했습니다. 2% 조정받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IT주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와 하이닉스 현재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거란 전망에 이틀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B금융도 0.2%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역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어제는 MSCI 지수 신규 편입되면서 어제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1.8% 조정받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0.7%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고 SK브로드밴드 기관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소디프 신소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5%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네오이스게임즈가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증권사 호평에 힘입어 나흘째 반등하고 있는데요. 현재 4만 원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태웅도 해외 수출 소식에 힘입어 엿새 만에 반등하면서 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200지수 조정에 따라서 오늘 편입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신규 편입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LG텔레콤이 5% 이상 오르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NL바이오도 2% 이상 오르고 있고 글로비스 4%, 하이티맥주가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탈락한 종목들은 오늘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탈락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시멘트가 4%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호산업도 2% 떨어지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 약보합권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어서 건설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의 M&A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닷새 만에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이에 건설주가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3%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4% 급락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 1% 내지는 2%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모가 밑으로 추락했던 스펙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펙의 약재로 작용했던 세법이 개정되면서 스펙주가 오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미래에셋 스펙 1호가 14%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증권 스펙 1호도 10%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대우증권 스펙과 신한 스펙 1호도 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 테마가 오늘 주목받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배터리가 아니라 재충전이 가능한 배터리이기 때문에 향후 하이브리드카 시대의 중대형 전지로 그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소디프 신소재가 5% 급등하고 있습니다. 상신 EDP와 제일모직도 3% 이상 오르고 있고 에코프로와 신화 인터텍 2% 이상 오르면서 2차 전진주 오늘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각 코스피는 1590선까지 오름폭을 조금 더 늘린 상태입니다. 역시 강보합 코스닥도 467포인트 선에서 걸려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 이상 오르고 있고 이어서 포스코 그리고 KB금융, 한국전력 등이 일제히 오르고 있다는 점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비숍님, 네. 오늘장 이슈들을 좀 짚어주세요. 일단 뭐 이슈로 말씀을 드리면 예. 뭐 낮게로 부분 파트로 말씀을 드리다 보면 뭐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유는 급락 지정학적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어서 급락을 했었는데 그게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게 $1 환율의 이제 가격대 중에서 1,250원입니다. 그 가격대를 위로 통과를 했을 때 환투기 세력도 들어올 수 있고 굉장히 불안정해지고요. 금일은 그 아래로 이제 다시 다운하면서 어느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안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힘을 입었다고 보기도 그렇고요. 또 그런 이유로 굉장히 과대 낙폭을 만들었던 전 종목들이요.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로 보면은 어제는 대형주 위주의 반등이 조금 있었다라고 본다면 금일은 좀 더 중소형 개별주 쪽으로 치우치는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시장에는 코스피 200 신주 편입 종목이라든가 또 모건 스탠리 이제 그 선직 캐피탈 인터내셔널이요, 뭐 MSCI 지수에 또 조정이 있습니다. 27일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새로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한 시세도 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이슈로 인해서 종목을 분리하지 않을 것을 좀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체를 하나의 통으로 봐가지고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이슈로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셨다가는 시장 자체가 언제든지 조정이 또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아직은 완벽하게 안정을 찾지 못했다는 걸 인지해 주시고요. 또 저 바다 건너 미국을 보시면 10,000포인트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10,000포인트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꺾이는 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직 깨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아직도 이런저런 요소들이 많이 있고요. 천안함권도 또 대북 리스크 이런 부분들요. 돌발적으로 무언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거니와 이슈로 들어가서 목적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반발 매수세이니까요. 가볍게 물린 종목을 팔고 나온다거나 단타를 하신다거나 요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시적인 조정은 반복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일단은 현금화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셨습니다. 좀 전에도 이제 백룡수산 전문가님 나오셨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역시 기술적인 반등이다.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일단은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이 안전된 방법이겠네요. 현금 예. 비중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요. 예. 주식을 보는 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눈을 가지신 분과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넓게 보신다면 우량주에 대한 조정마디 매수가 또 가능하거든요. 이번 2차 조정이 또 온다 해도 우량주에 대한 조정은 깊지 않을 거라는 건 뭐 앞에 학습 효과를 통해서 뻔히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초 A급 삼성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량주에 대한 위로 솟구치는 종목에 대한 조정마디를 탔다. 이런 흐름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어중간하게 올라간 종목, 바닥에서 이탈하는 종목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들어가기에는 거긴 조정을 받으면 뭐 원위치 아니라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점을 좀 명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형 우량주들의 조정은 관심 깊게 또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관심 종목은 대형 우량주 중에서 들고 나오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LG화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LG화학은 뭐 지금 최근에 뭐 시세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깊은 뭐 낙폭이 있었고 그랬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꾸준히 올라와가지고 지금 신고가를 넘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 신고가를 넘고 달리다가 시장이 하도 그러니까 내리는 양상을 보였고요. 그 내리는 양상 중에 웬만한 종목은 뭐 이전에 신고가 라인을 다시 깨고 아래로 내려왔었는데 동사는 힘이 어찌나 강한지요. 그것도 깨지 않고 그대로 버티고 있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양상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또 어느 정도 탄탄한 회사의 단기 조정 부분을 타는 흐름하고 LG화학이라는 부분하고 매칭이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 정도면 이제 진입을 하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보고요. 손절 가격은 25만 원 책정해 드리면 될 것 같고 목표 가액은 3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드립니다. LG화학만 보실 게 아니고요. 삼성, 정밀화학, LG화학, 기타 또 화학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시세도 어느 정도는 또 동행성을 보이고 지금 살살 움직이고 있음을 좀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LG화학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현재 LG화학이 26만 8천 원 선에서 소폭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대 매수해봐도 괜찮겠다 하시면서 목표가를 전 고점 부근이었죠. 30만 원 주셨고요. 손절가를 25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문자 종목 상담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타 Q&A 시간입니다. 네, 언제든지 무료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닉네임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부터 상담을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5694님, 매일 유업을 50% 보유하고 있어요. 상담 바랍니다. 라고 문자를 1등으로 오늘 보내셨습니다. 네. 예. 매일 유업을 얼마에 사셔 보유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현재는 매수가가 없으시네요. 예. 좀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칭 물리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좀 참고로 이런 경우에 이제 매수 가격을 지정을 해주시지 않으면 제가 손절을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높은 가격에 샀다면 손절 가격을 오버했으면은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차트만 그냥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요. 동사는 깨지 말아야 될 라인을 하나 형성을 해놨습니다. 그 가격대가요. 14,300원 정도가 됩니다. 14,300원을 깨고 내려간다면 좀 더 좀 디테일하게 말한다면 14,000원 마저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은 동사는 일단은 무조건 끌어주고 볼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고요. 현재는 아주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고 계셨는데 이것마저 깨고 내려가면 어쩌냐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경우라면 동사는 회사가 괜찮은 회사고요. 올라가기 위해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이제 더 버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 이제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밑으로 내리면서 파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파격 양상 자체는요. 또 다른 상승 출발을 위한 힘 그걸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주먹으로 어딘가를 때릴 때도 뒤로 뺐다가 뻑 때리면 세듯이 똑같은 요령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쭉 행보하면서 가려다가 못 가겠으니까 분위기를 타서 아래로 꺾었다 올라가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넘으신 분이라면 하단으로 한 12,000원까지도 갔다 올 수 있는데 회사가 괜찮으니까 이왕 내린 거 참았다가 이제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위로 올라가게 됐을 때 이제 17,500원 정도 이전 고점 거기를 목표로 삼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제가 상담을 약속드렸었죠. 휴대전화 뒷번호 5427님, SDN을 6,800원에 15%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무상증자를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수익권에 있으신데요. 지금 그렇죠. 매도를 해야 할까요? 아니죠. 이제 증자를 받았다는 것은 예. 이전부터 갖고 계셨다는 얘기고 증자를 싸게 받아가지고 이제 물타기가 됐으니까 6,800원이 되신 걸 텐데요. 보나마나. 증자를 받는 요소를 택하셨다는 것은 동사를 무상증자를 받아서요. 무상증자 때문에 권리락이 있었을 것이고 그 권리락 부분을 다시 커버해가지고 수익을 흔히 말하는 더블 수익을 내고자 이렇게 아마 마음을 먹으신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장이 험해지니까 마음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러실 필요 없고요. 회사가 잉여가 많이 남아서 무상증자를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서울마린 이 회사는 태양광이나 이런 쪽으로 충분히 뻗어나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증자를 받은 것에 대한 효과를 보시고 나와야죠. 그냥 파시면 안 되겠고요. 조금 더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좀 느긋하게 접근을 하시고 증자를 받은 사람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일단 팔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팔까 하는 사람들의 매물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매물이 다 나오고 난 다음이 뭡니까? 상승 출발하는 시점이 되니까 향후에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요. 매물이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정도 느긋하게 바라보시면 바닥권에서 물량은 2배로 늘어났고 또 상승을 해서 옛날에 권리락 이전의 가격으로 회복까지 하면은요 2배 수익이 달성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베팅하셔도 되는 종목이 SDN이니까요 팔지 않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예, 이누가 플러스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께서 좀 전에 인터플렉스를 문의를 하셨습니다. 10%를 샀습니다. 19,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종목의 흐름은 어떨까요? 예, 최근에 이제 삼성과 관련한 흐름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내재된 어떤 흐름 자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을 뽑으라 그러면 삼성과 연관이 있는 그런 회사들이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인터플렉스는 19,000원에 매수를 하시고요. 지금 10%를 가지고 계신데 현재 가격은 이제 18,700원이세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 동사는 연성 PCB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향후에 휘어지는 기판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성장성이라는 게 상당히 확보돼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 문제는 높은 가격에 사셨다가 좀 다운이나 했다든가 하면 아마 오늘 쫓아가신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단 매수 시점 좋지 않습니다. 오늘 사셨다면 어제 상승하고 오늘 또 올라가는 걸 따라 붙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모두 발언으로 말씀드린 대로 시장 자체가 어떤 기술적인 반등 부분의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 기술적인 반등 부분의 탑에서 붙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300원 정도 빠졌는데 장중에 올라오면요. 꺾으셔야 돼요. 파셔야 되고요. 회사는 좋은데 진입 시점 자체가 골탕을 매기게 되니까 진입 시점은요. 17,000원 전후라면 모를까 지금 양상에서는 올라가는 대로 컷을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KB금융이 들어와 있습니다. 30%를 갖고 계시고 53,7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진단해 주세요라고 휴대전화 뒷번호 890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KB금융 흐름 살펴볼까요? 예, 금융주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어떤 IT 실적주들의 바톤을 이어받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만은 지금 전쟁 관련 리스크가 터져 나오면서요 금융주들이 그 바닥을 만들고 있는 양상 차트를 보시면 실제로 바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요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우리 의뢰하신 분께서 매수하신 경우는 조금 위쪽이 되겠는데요. 이런 쪽에서 매수를 하시고 좀 다운을 했습니다만은 바닥을 만들고 있었는데 지정학적 디스카운트 요인이 나오면서 이와 같이 다운이 된 양상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적에는요 유럽 문제의 어떤 귀결 또 지정학적 리스크의 해소 이런 부분으로 가면서 시장이 다시 상승 동력을 얻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금융주 쪽에서는 오히려 금융규제 개혁안의 통과라는 것 자체가 지금 헤지펀드라든가 어떤 그런 파생 상품을 주로 하는 그런 쪽에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 요소가 동사가 이제 시장의 주도주로서 가치를 다시 매김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겠나 판단하기 때문에요. 좀 느긋한 시선으로요. 동사의 부분은 현재 비중이 30%세요. 근데 그 정도 비중을 유지하시고 느긋하게 갖고 계신다면 시장이 아예 밀려내리면은 가능성이 없겠습니다만은 2차 상승이 나온다면 아마 주도주로 앞에 서지 않겠나 하는 견해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밀렸습니다만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정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올라왔을 때 52,500원 정도 전후에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KB금융 받아봤고요. 자, 이번 종목은 TLI가 들어와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2627님께서 TLI 좀 부탁합니다. 라고만 보내주셨고요. 매수가와 비중은 없으신데요. TLI는 흐름이 어떤가요? 전망 좀 해주세요. 네, 예. 오늘 뉴스가 좀 나오고 그러면서요. 위로 급등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요. 차트를 보시면 동사도 역시 삼성전자와 관련이 돼 있는 다 그런 IT나 그런 쪽에 이제 종목들이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급등 양상 자체는요. 이제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요. 앞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줄 알고 들어갔다가 전쟁 리스크로 빠지는 바람에 못 팔았습니다. 그러면 올라오면 팔으려고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얘기는 누구라도 인지할 수 있거든요. 자, 차트를 보시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물린 사람 입장이 돼 보시면요. 팔겠냐 안 팔겠냐 스스로 자문을 해보시면 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지 부분에 가면 당연히 먼저 팔아주시는 것이 나중에 또 사더라도 맞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위쪽에서요. 그러니까 한 22,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 가격대를 이제 도달하게 되면은 가볍게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시장 전반을 눈치를 보면서 재진입 시점을 노리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바로 한 종목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175님께서 LMS를 문의하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2,250원이시고요. 비중이 25%, 언제쯤 팔아야 되나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예. 12,250원에 사시고요. 예. 지금 12,900원이니까 수익이 많이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용감하게 지정학적 리스크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올바른 베팅이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잘 하셨는데요. 매도 시점을 딱 노리시는 거 보니까 이 부분도 역시 좀 잘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금일은요, 시장 자체가 지금 약간 중간 정도의 반등 강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사의 어떤 매도를 위한 목표가액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13,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현재는 13,000원을 도달해서 위로 넘어갔다 내려온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조정 양상을 차트로 분봉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상당 부분 힘이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패턴 같은 경우는 시장이 완전히 꺾이지 않는다면은 조금 더 한번 좀 때를 써볼 필요가 있다. 수익 상태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따구 배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요, 12,800원 정도요. 12,800원 정도를 책정해 놓고 12,800원을 깨지 않는다면 동사의 패턴은 14,000원까지 한번 내가 따구 배짱을 부려볼게 하고 이렇게 한번 가닥을 잡아보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일까지 한번 노려보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참여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뜨람님께서요, 비숍님의 시황은 항상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참 많이 고맙습니다. 라고 문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문자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보성파워텍, 네오이즈, 영풍정밀, 오디텍, LS까지 또 그 밖에 들어온 종목들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 11시부터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시작되는 거 알고 계시죠? 꼭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싱크풀의 비숍님 과 함께 주식시장 흐름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들 상담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보다 11포인트 상승한 1594포인트, 1590선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주춤한 가운데 오늘 개인들이 매수 주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역시 보험, 연기금, 또 투신은 팔고 있네요. 오늘은 기금을 중심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반등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1.17% 상승입니다. 468포인트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만이 주식을 사 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국내 증권시장에서 2조 5,700억 원의 자금을 빼내간 가운데 유럽계가 가장 많은 1조 7,500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계의 순매도 규모는 전체 외국인의 68%를 차지한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전체 순매도액 5조 3,800억 원 중 유럽계가 58%인 3조 1,300억 원을 차지했으며 미국계는 3.6%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채권시장에서 외국계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순매수세를 보여 주식시장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유럽계 투자자들은 1조 3,800억 원의 채권을 순매입해 전체 순매입액의 49%를 차지했습니다. 남유럽 재정위기로 주식 비중을 줄인 대신 채권은 천안함 사태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 여겨 순매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달 들어 서울 도심 뉴타운 지역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22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은 0.06%에 그쳤습니다. 올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46%가량 오른 것을 감안하면 상승폭은 미미하지만 이달 중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자치구별로는 강북과 성북, 송파 등 세 곳의 전셋값이 내렸고 구로와 관악, 서대문, 성동, 서초 등은 보합세였습니다. 이들 지역의 전셋값 하락은 강북, 미아, 뉴타운 등 도심 뉴타운을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경상수지가 수출 호조세 영향으로 석 달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경상수지는 이달에도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상수지는 14억 9천만 달러로 지난 2월 흑자로 돌아선 이후 석 달째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흑자 기조를 유지한 이유는 상품 수지가 반도체와 승용차, 석유 제품 등의 수출 호조로 큰 폭의 흑자를 냈기 때문입니다. 자본 수지 순유입은 88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의 차입 증가와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확대 등으로 전월보다 73억 3천만 달러 급증했습니다. 서울 영등포역 인근 집창촌을 비롯한 8개 지역을 지역 중심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서울시는 도시환경 정비 예정기구 13곳 중 8개 지역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집창촌과 쪽판촌이 자리한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를 정비해 업무, 문화, 주거 기능이 복합한 부도심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대림역과 사당역, 충무로역, 봉천역 일대는 고밀 복합화를 통해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영등포구 문래동과 구로구 신도림동, 금천구 가산동 등 3개 준공업지역은 연구소나 전시장, 업무시설, 공장 등 산업용도와 주거용도를 허용해 첨단 산업지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도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비타민 퀴즈 문제는요. 유로를 국가통화로 도입해서 사용하는 국가나 지역을 통칭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유로존이었습니다. 자, 먼저 하이리치 당첨자, 하이리치 무료용권 받으실 분들 3분을 추첨을 해봤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175님, 8986님, 9413님께는 하이리치 무료용권을 드리겠고요. 신내의 손 로댕전 관람 티켓 2장씩 가져가실 분 선정을 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5723님, 8013님께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로댕전 티켓을 2장씩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0포인트 상승한 1593포인트, 코스닥은 5포인트 오른 468선입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